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생겨났는데요. 특히 제가 과거의 경험을 빗대서 얘기하자면은 광역시랑 지방도시에 계신 분들에게 나중에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수도권은 당연한 건데 수도권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광역시랑 지방도시에서 나중에 신축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영향을 미치니까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베일리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반포 원베일리 공사 중단 위기, 애꿎은 분양자들 발동동. 뭐냐면 이게 1,500억인가? 그러니까 삼성물산에서 나 공사비 더 안 주면 공사 그만하고 멈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둔촌주공발 영향이 맞는데요. 둔촌주공에 제가 과거에 가서 영상을 찍어 오기도 했는데 유치권 행사 중이랑 마크가 달렸는데 사실 저는 1군 종합건설사가 그런 걸 단체로 붙어서가 컨소시엄이거든요. 네곳 컨소시엄인데 단체로 붙여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걸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경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매 나가보면 중간에 공사 멈춘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작은 공사 현장이고 이렇게 우량화가 크고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거의 많은 분들 대다수의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브랜드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전 처음 봤고요. 아니나 다를까 후발 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의외로 들리시겠지만, 전 이거는 건설사가 이렇게 탐탁치 않게 보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동부건설. 방배 신성 재건축 여기도 중단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둘 다 얼음장을 놓은 상태고요. 이미 원벨리는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면 공사가 중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배 신성 재건축도 잘하면 제가 봤을 때 공사가 중단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일단 현상의 자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합이잖아요. 조합이면 시행사가 조합인데 시행사가 돈을 내고 시공사는 집을 지어준 다음에 청산을 하는 건데 시공사는 당연히 내가 지은 것보다 돈을 많이 남겨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이자라던가 아니면 인건비라던가 원자재 값이 올라서 내가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이거를 감안을 하고 시행사는 계약을 하는데 뭐든지 정도란 게 있거든요. 이 도를 넘기면 시행사도 야 그거 너무 심하잖아. 우리 그 돈까지 못 주겠어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행을 직접 하다 보면은 이 중간에 줄다리기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항상 있지만 별 탈 없이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행을 하는 이유가 뭐죠? 돈을 남기기 위해서고요. 시공을 하는 이유도 돈을 남기기 위해서고요. 이 땅을 애시당초 분양을 한 국가도 돈을 남기기 위해서고요. 수분양을 받는 분들도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돈을 남기기 위해서고요. 전월세 돈 남기려고 집을 파는 이유 돈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 채널에 오는 모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고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중적인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돈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돈이 안 되면 자본주의에서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시행사가 돈을 대는데 시행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대출 이자도 오르고 특히 분양이 잘 안 된다. 분양이 잘 안 돼서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 최악의 경우에 할인 분양까지 뇌리를 스친다. 그러면 시공사한테 돈을 올려줄 돈이 없죠. 더군다나 얘는 조합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아니에요. 무책임할 수도 있는 동시에 굉장히 약간 돈을 과감하게 지를 수도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안 된다? 그럼 조합원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시공사한테도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시행사가 개인이거나 몇 명 안 되는 법인이면 공사가 중단되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조합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조합장과 그러니까 조합단과 조합원들의 사이가 또 있는데 조합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너네 추가 분담금 더 내야 돼. 이거 공사비를 더 달래. 그럼 조합원들이 의심부터 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공사비가 얼마랬는데 왜 1,500을 더 달라 그러지? 너네 뭐 해먹은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나오면 비대위 꾸려지고 소송 걸고 줄줄 뒤로 가는 거예요. 둔촌주공이 이걸 다 겪은 현장인데 결국 돈을 어마어마하게 날렸죠. 1인당 상당히 많은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됐는데 여기도 사실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가서 보면은 조합원과
조합장, 조합단과 시공사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리까리한 게 둔촌주공을 보고 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공사를 할 수 없는 건지 이게 판단이 안 서요. 판단이 안 서죠. 판단이 안 서면 시공사인 조합도, 조합단도 판단이 안 서는데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설득이 되겠어요?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사장이 하나 둘 멈출 건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사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조합이 시공사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둔촌주공의 예는 뭐냐면 조합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이 안 좋아지니까 조합이 거의 백기를 들어요. 시공사가 이겼다는 건 아닌데 조합이 백기를 드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대로 밀어붙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둔촌주공 예를 들면은 조합원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공사비를 증액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네 후행주자들은 공사비를 더 높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단 이 현상과 동시에 수도권에서는 정비사업장이 시공사를 못 구하는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공사를 채택하는 그 순간 분명히 공사비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공사비를 올리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는 현장은 시행사가 땅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공사비를 좀 올려줘도 괜찮다는 전제 조건 한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가가 워낙이 낮아요. 광역시나 지방도시는 서울에 비해서 땅값이 낮기 때문에 시공비가 분양가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바람이 타고 지방까지 가서 공사비를 올려주는 게 문화가 되어버리면 지방으로 가면은 당연히 앞으로 공급가가 올라갈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올라간 게 맞아요, 여러분. 광역시랑 지방도시는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갔을 때 실제로 수분양자가 더 체감을 빨리 합니다. 왜? 땅값보다 시공비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쭉 가면은 지방도시나 광역시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질 때 공사비가 비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지방도시랑 광역시에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올라갈 거니까 빨리 사세요란 뜻이냐?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많은 이해관계를 거쳐야 돼요. 왜? 일단 첫 번째로 광역시랑 지방도시는 미분양 해소부터 해야 돼요. 이미 지어진 새 아파트가 헐값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도시는 이미 인허가가 떨어져 있고 이미 사업을 시작한 데를 빼고는 뒤에 사업을 한동안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다녀봐도 지방도시에 아파트 대단지를 넣을 만한 이런 시행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미루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다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지금부터 신경 쓰실 건 아닌데 앞으로는 미분양과의 싸움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다 없다 하는데 지금 미분양이 6만 채를 넘었어요. 6만 채면 여러분 약간 심각한 단계예요. 옛날에 과거에 16만 5,599채인가까지 갔거든요. 16만 5천 채까지 갔다고 외우시면 돼요. 16만 5천 채까지 갔을 때 진짜 부동산 시장이 못 버텨낼 거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줬고요. 실제로 보면 10만 채가 넘어가면 완전 비상이에요. 그리고 국가는 6만 채면 움직이고요. 예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만 채가 넘어가면 개입을 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봤을 때 7만 채 금방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국가가 개입을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16만 5,599채가 어떻게 됐느냐. 전부 다 해소됐어요. 거의 다. 거의 다 해소가 됐어요. 뭐 한강 신도시, 뭐 동탄이라던가 대구라던가 이렇게 심각했던 것들. 울산도 엄청 심각했거든요. 이런데 미분양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어요. 자, 그럼 앞으로 미분양이 어떻게 될 거냐?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시간도 걸리고 그 안에 헐값 거래도 나오고 앞으로 한동안 지방이랑 광역시의 어떤 아파트 값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거예요. 굉장히 시장이 안 좋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건 올라간 공사비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뭔가 공급이 될 때 더 비싸게 공급이 될 거고 광역시랑 지방도시는 그런 것들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곤 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대구를 예로 들어 볼게요. 대구가 알부자가 진짜 많아요. 서울에 많은 줄 아는데 대구에도 알부자 진짜 많으시거든요. 현금 부자. 그럼 그분들은 대구에서 떠나고 싶진 않지만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돈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 거기 받는단 말이에요. 신축에 되게 좋은데 막 나와버리면 신축 받아버리거든요. 그냥. 대출도 안 받으시는 분도 꽤 봤어요, 저는. 그럼 그분들이 그걸 사고 나면은
그 밑에 있던 아파트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의 원래 기본 논리인데 여기가 만약에 앞으로 공사비가 올라서 되게 비싸게 분양이 됐다? 근데 그걸 만약에 다 받아버렸다? 그럼 밑에서부터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는 이유 뭐냐면 이건 부동산 상승기의 문제예요. 그런데 아직 절대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고 시공사가 만약에 시행자를 이끌고 시공비를 앞으로 줄줄이 증액을 시킨다면은 결국에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역시랑 지방도시는 이 시공비가 곧 분양가에 그대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분양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 신축 아파트, 특히 주요 입지의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내가 해당 지역에서 떠날 마음은 없는데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은 미분양이 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어요. 이건 앞으로 사업을 할 현장이나 하고 있는 현장에 제한된 거고요. 지방이랑 광역시는 도시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분양, 악성 미분양, 얼마나 싼가 이걸 따질 때이기 때문에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뭔가 분위기가 바뀔 때 이런 거를 머리에 떠올리시면 앞으로 얘 다음에는 앞으로 공급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하시면 결정할 때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